자, 그러면 먼저 설명을 드렸던 집중하중에 대해서도 한번 최대 내력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그때 최대 내력값이 얼마인가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반력은 평형식을 적용하셔가지고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중이 A 대 B로 내분되는 절점에 작용하고 부재치가는 L일 경우에, 물론 이 관계 가지고 제가 이제 수학교환대 일반식을 갖다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하중이 전지간에 어떤 일률적으로 어떤 함수 형태로 제시될 수 있도록 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절점에서만 이처럼 불연속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처리한다라고 치면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안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하중과 전단력, 모멘트에 대한 관계로부터 내력도를 갖다 바로 수행을 한다라고 치면, 역시 내력도 축은 설정된 부재축과 평행하게 제시를 해주고 항상 좌측 끝단에 시작해서 우측 끝단에 와서 끝나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로축은 부재의 어떤 변수를 나타내는 축이 되고, 세로축은 내가 고려하고자 하는 내력도의 축, 먼저 전단력도부터 고려를 하겠습니다. 자, A점부터 시작을 해서 B점까지 어떤 축의 수직 방향으로 존재하는 힘들을 갖다 전단력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 관계들을 갖다 한번 흐름을 갖다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A점 시작과 동시에 축의 수직으로 존재하는 하중이 얼마? 반력 크기만큼 L분의 PB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향, 하중이 존재하는 방향 그대로 그 관계를 갖다가 흐름을 갖다가 화살표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하중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죠? A만큼 움직여야 비로소 P만큼의 하중이 존재하는 형태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하중이 없다는 얘기는 전단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 지점의 반력 크기만큼 전단력은 존재하는데 축에 존재하는 어떤 하중이 없다는 얘기는 전단력의 변화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결국 이 위치에서는 전단력의 변화 없이 지점의 반력 크기만큼의 전단력이 그대로 어떤 수직 하중이 존재하는 위치까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절점에 오게 되면 비로소 이제 축의 수직 하중이 하향으로 P만큼이 존재하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지점의 반력 크기만큼 플러스 L분의 PB에서 작용 하중 하향 방향으로 전단력의 변화가 P만큼 유발이 되었다. 고로 이 위치에서는 이 전단력의 변화가 P만큼 생겼기 때문에 기존 L분의 PB에서 마이너스 P를 하니까 남아있는 전단력은 얼마? 마이너스 L분의 PA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하중 제하점을 지나가게 되면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전단력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지점부까지 마이너스 L분의 PA라고 하는 전단력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여기 왔더니 다시 전단력이 얼마가 기다리고 있다? 축의 수직 하중이 반력으로서 L분의 PA만큼 존재하고 있죠. 그럼 그 크기만큼 상향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B점에 와서 내력도가 끝을 맺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력도는 제대로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축 상단을 플러스 하단을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게 되면 내력도 형태는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려될 게 최대 전단력 값은 결국 L분의 PB, L분의 PA 두 개의 지점 반력 중에서 큰 값이 아마 최대 전단력이 될 것이며 최대 모멘트에 발생하는 위치는 어디? 전단력이 0되는 위치. 집중하중이 존재하는 위치에서 바로 전단력이 0되는 위치를 한번 지났다는 얘기겠죠. 고로 전단력 0되는 위치는 하중 제하점이 될 것이며 그 위치가 최대 전단력 모멘트 값의 발생 위치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최대 모멘트 값은 그때까지에 주어져 있는 전단력도의 면적을 취하시면 되는데 이 전단력도 면적이 어떤 단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각형 단면 형태이기 때문에 그 면적 계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각 이 관계를 보시게 되면 전단력도는 왼쪽 방향 하중 제하되는 부분에 있어 왼쪽 구간에서의 전단력도에 대한 어떤 함수식과 우측 구간에서 함수식이 각각 틀린 두 개의 상수함수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집중하중이 존재하는 경우에서는 그 위치에서 전단력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구간에 따라서 수학적 함수식도 두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고 결국 모멘트도는 전단력도가 두 구간에 대해서 함수식이 수학적으로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좌측 구간과 우측 구간은 각각 두 개의 직선식으로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 주어진 하중축을 갖다가 X축, 부재를 세로축을 하중축이라고 두었다고 치면 이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다고 치면 하중이 없죠? 여기 와서의 P, 즉 가로축, 세로축을 맺어줄 수 있는 어떤 식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굳이 이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표현한다고 치면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하중축이라고 했을 때 이런 직교좌표계에 A, P라고 하는 어떤 절점 하나만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고로 이 관계는 수학적으로 X와 어떤 하중에 대한 세로축 관계를 갖다 맺을 수 있는 식의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0이라고 둘 수 있을 것이며 하중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하중 형태가 수학적으로 0이라는 얘기는 전단력도는 한번 척분했다는 얘기니까 상수가 될 것이고 모멘트도는 1차 함수가 된다는 것을 갖다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모멘트도까지 결정을 짓는다고 치면 역시 왼쪽 끝에서 시작해서 우측 끝에 가서 끝나지면 되고 모멘트도라고 하는 것은 전 구간에 대한 모멘트 어떤 내력도의 변화도 실구조물의 모멘트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력 모멘트만 고려하기 위해서 전단력도를 취했다라고 치면 상수함수 결국 1차 상향, 1차 하향 감소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누적된 면적이 양의 면적으로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1차 직선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때 전단력이 0되는 위치에서 결국 최대 모멘트 값이 유발되게 되는데 이 최대 모멘트 값의 크기는 얼마? 그때까지의 면적. 물론 이 높이가 L분의 PB, 요 놈의 밑변의 길이가 A인 직사각형 면적이니까 L분의 PAB로서 그 최대 모멘트 크기를 갖다가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구간이 이제 누적된 면적이 이제 음의 면적으로 전단력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겠고 이와 같은 1차 직선 감소 함수의 형태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축 상단을 양의 내력으로서 표현을 해주시면 내력도는 완성이 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집중하중 또는 등무풍 하중에 대한 범주라고 치면 이미 위치에서 전단력과 모멘트 일반식을 취해 수학적으로 그 함수를 갖다가 그래프를 표현해주는 것보다는 이처럼 결국 우리가 내력도를 고려하는 것은 최대 전단력이 발생하는 위치와 그때의 크기, 최대 모멘트 발생하는 위치와 그때의 크기인데 집중하중이 존재하게 되면 전단력 최대값은 반력 계산은 이미 끝나졌고 문제는 모멘트 최대값 발생하는 위치가 그때의 크기인데 집중하중이 존재하는 경우에 모멘트 최대값 발생하는 위치는 전단력이 0이 되는 위치 어디? 하중 제하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때 최대 모멘트 값은 그때까지 전단력도에 누적된 면적이기 때문에 그 면적이 사각형 면적이기 때문에 최대 모멘트 계산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등록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반력 계산과 동시에 최대 전단력값 계산이 이미 끝나진 상태고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 위치는 전단이 0되는 위치인데 이때 전단력도가 1차 함수 형태이고 가로축과 이루는 그 단면의 형태가 삼각형 면적이다. 이때 삼각형 면적에 대해서 0되는 위치를 갖다 x라고 하는 미지를 두었다라고 치면 전체 구간에 대한 하중 구간과 요 0될 때까지 어떤 구간에 대한 두 개의 삼각형에 대해서 비례식을 적용하시게 되면 0되는 위치를 갖다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최대 모멘트는 그때까지 면적인데 이 면적이 삼각형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 계산이 용이하므로 최대 모멘트가 계산도 또한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집중하중과 등분파중에 대한 범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차 선형분파중까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하중, 등분파중 여러분들이 최대 전단력과 발생하는 위치와 크기,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 위치와 크기 물론 모멘트에 대해서 전단력이 0되는 위치가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 위치인데 집중하중은 하중이 제하 위치, 등분파중일 때는 삼각형 비례식을 이용하셔서 0되는 위치를 갖다 찾게 되면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 위치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때 최대 모멘트 값은 각각 면적을 취하면 되는데 집중하중이 존재할 경우에 사각형 면적, 등분파중이 존재할 때 삼각형 면적을 취하시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해서 집중하중, 등분파중에 대해서는 하중이 지금처럼 딱 어떤 전형화된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어떤 총합이 됐다 하더라도 집중하중이 뭐 2개, 3개 여러 개가 있다라는 또는 등분파중하고 총합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관계를 갖다가 항상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구조물 보는 순간에 전단력도와 모멘트가 함께 오버랩 돼가지고 겹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형분파중에 대해서는 어떤 그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여태까지 고려했던 것처럼 쉽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치면 전단력 0된을 갖다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대 모멘트가 발생 위치를 갖다 쉽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때까지 면적이 최대 모멘트 값도 계산을 갖다가 쉽게 못하는 그러한 형태가 돼요.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유는 당장 하중 자체가 지금 1차 직선적인 형태의 어떤 선형분파중이기 때문에 당장 전단력도를 갖다 취하시게 되면 몇 차 함수가 될까요? 적분하면 되니까 2차 함수란 얘기죠. 하중이 이미 1차 함수고 전단력도는 2차 함수, BMD는 3차 함수. 문제는 전단력도로부터 이제 0되는 위치를 고려하고 그때까지 면적이 최대 모멘트 값인데 결국 2차 함수에 대한 어떤 0되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2차 함수의 근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서 목선으로서 계산을 갖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한번 개형을 갖다 한번 고려 보겠습니다. 자, 선형분파중이다. 역시 하중이 이러한 분포하중 형태이면 어떻게 처리해라? 하나의 집중하중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했는데 하중의 크기는 얼마? 면적 2분의 W. 제약 위치는 삼각형의 도심이니까 왼쪽 A점에 부터 도심까지는 2대1로 내분되는 데니까 3분의 2L, 3분의 L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집중하중을 바꿨으니까 A점에서 반력은 하중 곱하기 상대쪽 길이 B값 L분의 PB 해서 이 관계가 6분의 WL이 되고 B점의 연적 반력은 하중 곱하기 상대쪽 길이 L분의 PA
그래서 3분의 WL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반력 계산과 동시에 최대 전단력 값은 이미 계산이 끝나졌다, 그죠? 이게 최대 전단력 값입니다. 자, 이 관계로부터 전단력 또한 모멘트로 갖다 한번 취해봅시다. 자, 내력도는 항상 부재축과 평행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먼저 전단력도 항상 좌측 끝에서 시작해서 우측 끝에 와서 끝나라. 축의 수직 하중들의 변화도 올라갑시다. 얼마? 6분의 WL. 구간 지나가면서 하중이 감소하는데 어떻게? 초기에는 조금씩 나중에 급하게 2차 포물선 감소하면서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L 구간 옮겨오게 되면 전단력은 얼마만큼? 2분의 WL만큼 감해졌으니까 기존 반력만큼의 6분의 WL 마이너스 2분의 WL 해서 B점에 남아있는 전단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3분의 WL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왔더니 B점의 지점 반력만큼이 상향 전단력으로서 어떻게 해요? 0에 와서 끝나진 형태로 내력도가 마감을 하겠죠. 상단을 플러스 하단을 마이너스. 물론 모멘트도 역시 좌측에서부터 우측에서 끝나지면 되는데, 자, 처음 전단력의 면적이 양의 면적으로서 증가한 형태를 알 수 있으니까 이 BMD는 3차 증가함수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는 2차 포물선 형태 같지만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어떤 그래프가 대칭 형태가 아닌 것으로 보아 2차 함수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3차 이상의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로부터 이제 최대 모멘트 값을 갖다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최대 모멘트 값 발생 위치가 어디다? 전단력이 0된 위치 아니냐? 그런데 이와 같은 2차 포물선이 있어가지고 이 0된 위치를 갖다가 어떤 기하학적 방법이라든지 다른 어떤 목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선형무파중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어떻게 처리할 수밖에 없냐면 이미 X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 관계를 고려해주는 일반식으로부터 수학적으로 처리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하중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집중하중이라든지 또는 등무파중이라든지 하중 형태와 조합되어 출제가 되지 않고,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요 자체의 형태였던 선형무파중, 삼각형 형태를 나타낸 이 단면 어떤 하중에 대해서만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은 의미가 있을 만한 값에 대해서만 미리 기억을 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우에 대한 일반식을 갖다 유도해서 이렇게 0되는 위치는 결국 전단력 0되는 이 함수식으로부터 0되는 위치를 결정을 하고, 그 X값을 대입을 하면 모멘트 같은 일반식으로부터 최대 모멘트 값을 결정할 수 있는 관계는 여러분들 교재에 이미 다 기술이 되어 있으므로 그 관계를 갖다가 참조하도록 하시고, 이 장에서는 집중하중과 등무파중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 관계는 이 형태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될 테니까 의미가 있는 값들만을 갖다가 기억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얘기를 맺겠습니다. 그러면 반력값은 최대 전단력 값이 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 그죠? 그래서 삼각형 형태 하중에서 지점, 여기 A점, 꼭지점의 위치에서는 6분의 WL, 하중의 밑변부에서는 3분의 W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최대 전단력 값은 3분의 WL입니다. 그 다음 최대 모멘트가 발생 위치는 어디다? 전단력이 0된 위치 아니냐? 그럼 전단력이 0된 위치가 어딘데? 바로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루트 3분의 L입니다. 물론 이때까지 면적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죠. 어떻게? 요걸 밑변, 요걸 높이라는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치면 직사각형 면적의 몇 배? 3분의 2배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이 좋고, 최대 모멘트 값은 바로 9루트 3분의 WL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 있는 값들만을 갖다 기억을 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크게 뭐 지장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집중하중과 등무파중은 그 총합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꼭 그 관계를 갖다가 잘 이해를 하셔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 관계는 여러분들 교재에 31페이지의 부분 보시게 되면 그 선형무파중이 작용하는 경우 해서 이미 X 위치에 대한 전단력과 모멘트 일반식으로부터 전단력 0되는 관계가 루트 3분의 L, 이 관계를 갖다 모멘트 일반식에 대입해서 최대 모멘트 값이 9루트 3분의 W 제곱이라는 관계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으니 그것을 갖다 참조하시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형무파중에 대해서는 이 관계 외에도 중앙 2분의 L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에 대한 관계를 고려하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C점이라고 둘까요? 그래서 C점 자유무채를 취하시게 되면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문파 중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선형무파 중은 보다시피 하중이 X라고 하는 변수가 바뀔 때마다 그 위치에 작용한 하중이 크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W로 주어진 것은 삼각형 형태 하중에서 밑변을 나타내는 크기의 어떤 이 하중을
W로 제시한 것이니까 문제상에서 이런 선형부 반응이 주어졌을 때에는 W가 어떤 길이 값을 의미해주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갖다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유무채도를 2분의 L 되는 구간을 잘랐다라고 치면 요 길이 값은 삼각형 비례식을 이용해서 L일 때 W는 2분의 L일 때 W sub X라고 두게 되면 결국 여기서 하중의 크기는 2분의 W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쉽게 알 수 있겠죠. 뭐 여기에서 L일 때 W면 2분의 L일 때 WX. 그래서 WX는 2분의 W다 하는 비례식으로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자유무채도상에서 내력 관계는 우측 자유무채도에서 양의 값은 어떻게 표현이 된다? 전단력은 하향, 모멘트는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전단력과 모멘트를 고려하시게 되면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은 제로. 그래서 6분의 WL 마이너스 작용 하중은 하나의 집중하중을 고려할 수 있으니까 면적만큼 마이너스 S of C equal 0 해서 C점에서의 전단 내력은 이 관계를 갖다 계산을 하면 24분의 WL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모멘트 관계를 갖다 고려하시면 잘라낸 철점을 모멘트 중심이라고 두고 모멘트의 관계식을 갖다 적용하면 발력 6분의 WL은 시계 방향이니까 모멘트 거리가 2분의 L 마이너스 작용 하중의 크기는 2분의 1, 2분의 W, 2분의 L 하나의 집중하중을 바꾸었고 작용 위치는 어디? 도심. 그러면 밑변으로부터 얼마? 3분의 1만큼 떨어진다니까 2분의 L에 3분의 1 마이너스 MC equal 0 해서 C점에서의 내력 모멘트의 크기는 16분의 WL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선형부 하중 형태에 대해서 A점과 B점, 즉 삼각형 형태 하중에 대해서 삼각형의 꼭지점과 밑변에 대한 6분의 WL, 3분의 WL 반력값을 갖다 꼭 기억을 하시고 최대 모멘트 발생 위치인 전단력이 0된 위치 루트 3분의 L 이때 최대 모멘트 값은 루트 3분의 W 제곱이라는 이 네 가지 사항과 아울러서 어디? 삼각형의 꼭지점 형태를 나타내주는 절점으로부터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는 부재 중앙에서의 전단력 값과 모멘트 값은 각각 24분의 WL, 16분의 WL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사항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단순부에 하중이 어떠한 형태로 제시가 된다 하더라도 내력도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최대 전단력 모멘트 값이 어디에서 생기면 그때 크기가 얼마인가 그 관계를 갖다가 꼭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